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급등 마감했습니다. 어제 대선으로 인해서 휴장이었는데 해외 증시에서 아주 훈풍을 일으켰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훈풍을 일으키다 보니까 저가 매수, 즉 모멘텀 형식으로 대선 수혜주가 과연 무엇일까?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수가 아주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거기다가 오늘 쿼더러플 위칭데이, 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 변동성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자, 유럽 증시에서부터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독일 증시입니다. 8% 가까이, 7.9%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3.6% 가까이, S&P가 2.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상승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 상승 출발했겠죠. 그리고 주변 증시도 나쁘지 않게 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급에서 약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요, 장 막판까지 외국인이 그렇게 매도가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관이, 특히 금융투자가 동시호가에서 대거 매수를 하면서, 여기 보시죠, 2667포인트에서 2680포인트까지 13포인트 정도를 땡겼어요.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 동시호가, 바로 이것이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변동성 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요, 변동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을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러한 변동성이 오늘 위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염두에 두고 접근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 오늘 5일선에 딱 갖다 두고 마감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흐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전 저점대에서 있었고요. 십자 도지죠? 앞에 떨어지는 갭이 있었고요. 오늘 그 위를 올려붙이는 양봉이 있었어요. 이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아일랜드 갭이라고 합니다. 즉 섬 같죠? 요 아래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일랜드 갭. 이랬을 때 추세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기술적 분석의 확률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전략 2850포인트 일단 가고 보자 라는 전략, 전망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역시 코스닥 지수도 같은 맥락의 흐름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상황,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특징주가 대부분 기관에서 나온 이 레포트와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올라간 종목이 있고 내려간 종목이 있는데 20대 대통령 선거 영향,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레포트 각 기관에서도 나왔고요.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 부분에 따른 흐름이 증시 전반을 움직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영증권에서 나온 레포트, 박수연 애널리스트가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오늘 종목과 함께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앞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하네요.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국회에서 지금 야당으로 바뀌는 민주당의 의원 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국정 운영에 난관이 많을 것이지만 지방선거 6월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그 전에 6월 지방선거 전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3개월간 민생 회복, 즉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정책적인 것을 많이 내보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관련 수혜주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 종목들이 지수를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정책적인 지원 가능성, 그래서 외교, 에너지, 부동산, 뭐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예고된다고 하는데요. 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요약해서 이렇게 레포트 형식의 흐름을 우리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죠. 윤석열 후보죠. 현 당선인 후보의 공약과 경제 및 금융시장 정리, 외교 안보 분야부터 한번 보면은요. 한미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일본이에요. 일본과의 동맹 강화.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요. 일본, 그리고 쿼드 가입 점진적인 추진, 사드 추가 배치, 그리고 비핵화 달성 시까지 대북 제재. 이거 지금 현 정부, 아직까지는 현 정부죠. 와 배치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 방위비 지출 증가 예상, 방위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확대.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 관련주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IG 넥스원, 오늘 장 초반에는 갑자기 쑥 내려왔다가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이 레포트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레포트라는 것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거의 비슷한 모양이죠. 장 초반에는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려붙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쑥 밀렸다가 5% 가까이 하락했다가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네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차기 정부, 이러한 정부에서 방위 지출에 대한 증가, 그래서 방위 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재정 운용 및 조달 부분인데요. 증세가 아닌 지출 구조조정 선호를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다. 정부 주도가 아니고 기업 주도, 증세가 아닌 지출 구조조정, 그래서 코로나 추경 50조 원 편성, 채권시장 발행부담 완화. 어렵죠? 이거는 요거와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러다 보니까 증세가 아닌 지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증권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약에서 증권 거래세 폐지,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선 정비하고 후 도입 나중에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 보유에 대한 양도세 우대, 그리고 내부자의 무제한 장내 매도 제한을 하는데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키겠다라는 내용까지 있네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 요번 정부에서는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요. 삼성증권 오늘 2% 상승을 했는데요. 증권주, 삼성증권,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키움증권 오늘 하락했지만 바닥 잡고 돌려 올려 세우는 이 과정에서 증권주 괜찮아 보이고요. 미래에셋증권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향후 조금씩 점진적으로 관심을 기울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대표적인 상승 종목이 있습니다. 건설, 부동산, LTV 상한 80%를 상향, 임대차 3법 전면 개정 추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통합 추진,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율 대폭 완화,
가장 중요한 거,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그리고 민간 주도.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 주도였죠. 민간 주도의 부동산 공급 확대.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 배제한다. 이 부분은 건설 부동산 시장의 회복 요인이 되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 주도주로 거의 나선 것이요. 현대건설 9% 급등합니다. 9%. 일단 1차적으로 5만 원 선, 저항선이 있긴 있는데요. 6만 원 선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GS건설, 위치상으로는 GS건설이 조금 더 강하죠. 이거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49,000원 선의 1차 저항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HDC 현대산업개발이었었죠. 예, 부실공사 뭐 이런 부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조금 길게 보시고 견디시죠. 일단은 25,500원 선 그리고 23,000원 선 요 사이는 올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요 부분으로 보유하시죠. 혹은 저가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맥락으로 생각하면은 1차적으로 25,500원은 돌파 가능하고요. 2차적으로 25,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영역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에너지, 탄소 중립,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대선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었던 부분이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 공약에서 보면 원전 최강국 건설 목표, 그리고 원전 수명 연장, 통한 탄소 중립, 그리고 신한울 3호기, 4호기 건설 재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소형 원자로 SMR이죠. 개발 및 원전 관련 정책 지원 가속화 기대. 그러므로 인해서 천연가스 수입 감소 효과, 무역 적자 폭 축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원전 가동 그리고 유틸리티 공기업 적자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면 생각나는 기업이 있죠. 원전 관련주들 먼저 보셔야지 됩니다. 오늘 이 기대감에 급등 출발했었는데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줄였어요. 하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 그리고 러시아의 원전 기업, 우라늄, 바로 이 부분을 미국에서 오늘 낮에 나온 뉴스예요.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몇 안 돼요. 우리나라, 일본, 프랑스, 러시아예요. 근데 러시아가 또 배제가 되죠. 그러면 뭐예요? 경쟁 기업이 없어지는 거죠. 수혜 충분히 받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한전산업 오늘 다 음봉이긴 합니다만 추후 이 돌려 세울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보셨었던 내용 가운데 이 공기업, 유틸리티 공기업의 비용 부담 줄일 수 있다. 원전이 개발되면. 그런 점에서 한국전력이 오늘 상승했어요. 그 수혜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한전이 전기료 인상 가능성도 있고 이런 점에서 지금 이제 설설 정배열 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조정 시에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만한 요건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탄소 중립,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현 정부와 배치되는 흐름이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러시아 문제로 인해서 대체 에너지, 청정 에너지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죠. 오늘 그 대우를 못 받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OCI, 미국 시장에서는요, 태양광 관련주들이 바로 어제 새벽에는 20% 급등했고요.
오늘 새벽에도 상승했거든요. 거기다가 풍력 관련주, 우리나라에서는 CS윈드 대표주가 되는데요. 관련주들 상승이 유럽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독일 중심, 특히 영국이 독일을 따라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발전에 힘을 쏟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이러한 정책적인 요인에 대해서 이러면은 약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장 초반에는 매물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돌려 세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청정에너지, 대체에너지 이 관련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여전히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과 윤석열 후보 당선 20대 대통령 선거 영향과 전망 정리해가지고 그 관련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향후에도 정책적인 요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6월 달에 있거든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3개월간 민생 회복에 충분히 총력을 기울일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이런 공약,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 앞으로 조금씩 노출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꼭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전반적인 상승세 흐름 보이기는 했지만은요, 또 종목별 차별화가 또 내일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수는 2850포인트 갈 수 있다라는 여유 충분히 가지시고요. 다만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집중화가 필요한 시점이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고품격 주식 수다 형식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영향과 전망 함께 했으니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한테도 힘이 되는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에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요, 제가 중간중간 보면서 언급을 해 드릴 테니까 댓글 속에도 그런 종목들 많이 또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